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포르쉐의 신형 911입니다. 코드네임 992죠. 오늘 시승기는 제가 독특하게 992초로 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급하기도 합니다. 992는 이전 세대 991보다 지금 길이가 20mm 길어졌어요. 하지만 휠베이스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얘는 가격은 일단 1억 6천만 원이 좀 넘는데 옵션이 포르쉐가 늘 그 기본 가격이 의미가 없거든요. 워낙에 옵션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옵션이 약 5천여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값은 지금 2억 1천만 원이 넘고요. 워낙에 많은 옵션이 들어가서 이거는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옆에서 보는 것보다 앞뒤에서 볼 때인데요. 지금 주차 칸에서도 잘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엄청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앞뒤로 무려 46mm, 38mm나 넓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부터 911 안에 라인업이 많이 있잖아요. 노멀부터 S, 4S, 4, 또 타르가, 또 더욱더 고성능으로 가게 되면 GT3RS, GT2RS까지. 근데 여기서 GT3RS와 GT2RS는 앞뒤 휠 직경이 달랐죠. 근데 이번 992 같은 경우는 앞뒤 휠 직경이 다릅니다. 앞에가 20인치, 뒤에가 21인치예요. 앞바퀴 사이즈는 이제 245-35ZR20이고요. 타이어는 구디어의 지금 이글 F1이네요. 뒷타이어는 305의 30ZR21. 아까 브레이크에서도 또 큰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992의 브레이크는 전자식 부스터가 돕습니다. 드라이빙 상황에 따라서 부스터가 개입을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출시할 911 하이브리드에도 들어갈 브레이크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브레이크 페달인데, 일반 페달처럼 보이지만 저 페달도 강철과 탄소 섬유랑 플라스틱을 섞어서 991 때보다 무게가 41%나 가볍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페달 트래블도 더 짧아요. 밟아보면 확실히 그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더 짧고요. 브레이크 성능은 아까 몇 번 급제동할 그럴 일이 있었지만 전혀, 얘는 심지어 PCCB도 아니거든요. 지금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도 아닌데도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사실 트랙에 들어가서 타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스펜션에 쓰인 스프링도 더 단단해져서 노멀 셰시에서는 앞뒤가 각각 15, 14%, 하지만 스포츠 셰시는 991.2랑 비교했을 경우에는 앞뒤가 각각 18%, 23% 강화됐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볼 적에는 이런 형태적인 변화와 또 쓰인 요소들, 얘는 그리고 이것도 들어갔어요. 엑스사이트라고 포르쉐의 LED 매트릭스 시스템인데 역시 옵션이죠. 근데 이거는 경험해 보면은 없는 911은 너무 차이가 나서 옵션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우디에서 봤었던 그 LED 매트릭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짜라라락 그 운전자 선의 방향에 따라서 더 깊게 보여주고 더 멀리 보여주는 그 기능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 won't lead them today on the racetrack, but the headlights, again, a massive step. High beam, dynamic. So basically, I've used them a lot in Germany. You can leave pretty much the high beam on, and it is just actually tailoring the high beam and the hot spots to where actually the lights need to go. Massive step on the safety on driving at night. 엔진은 이전에 있었던 F6 그 수평대항 박스 엔진을 갖다가 개량을 했는데 상당 부분 많이 바꿔서 출력이 올라갔습니다. 터보차저에 들어있는 터빈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48mm로. 그리고 또 컴프레셔 휠 지름도 55mm로 조정하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터보차저가 얘가 트윈 터보인데 터보차저 흡기구 길이를 똑같이 맞추고 휠 스핀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게 만든 것도 주요했다고 합니다. 뒤에 팬더가 엄청 빵빵해졌죠. 그리고 얘는 후륜 조향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 스포일러는 공력 성능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에어브레이크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고속에서는 짜라락 펴져가지고 어쨌거나 감속에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 또 이 지금 스포일러는 제가 일부러 올라가게 한 거거든요. 이건 버튼으로도 조작할 수 있지만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또 뒤에 테일램프도 쭉 그어서, 이제는 전에는 사륜구동 모델들만 저 라인이 그어졌었는데
포르쉐도 이제 뭐 기본형 노멀이든 S든 저렇게 뒤에 후미등을 하나로 그었어요. Whether you choose rear wheel or four wheel drive, there's only one body shape.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e the slats on the air inlet. The slats of the four wheel drive model are chrome plated. 그래서 요거는 지금 주르륵 일직선의 후미등이고요. 그 밑에는 방향지시등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손잡이도 이제 가까이 가면 나오고요. 또 멀어지면 저 안으로 쏙 들어가서 어떤 매립이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도 주고 있고요. 네, 들어갔죠. 들어가면 이렇게 매립이 된 것처럼. 오늘 지금 송화가루가 너무 날려서 차가 많이 지저분한데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구조적인, 바깥에서 보이진 않지만 몇 가지 기술적인 커다란 변화를 짚어드리자면, 엔진이 앞으로 좀 더 당겨졌습니다. 718들처럼 엔진을 좀 더 가운데로 당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더욱더 가운데로 몰리면서 더 스포츠성, 운동성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얼마나 당겼냐면, 엔진 마운트를 앞으로 무려 168mm나 당겼거든요. 뭐 17c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의 어떤 방향 전환성, 또 고속 경영에서 안정성이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신형 992는 차체에 쓰인 금속 중에 30%만 강철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알루미늄이어서 991.2는 63%가 강철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벼우면서도 강성은 확보하고, 강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차체 곳곳에 여러 가지 뭐 보강하기 위한 요소를 보탰고요. 또 PDK도 이제 7단이 아니라 8단입니다. 그래서 파나메라에 쓰인 그 8단과 같은 8단 PDK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서 대신에 이제 변속기의 기어비가 일단은 짧고요. 7, 8단이 오버드라이브인데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도 더 끌어올리죠. Here in Zuffenhausen is where the new 911 gets its new transmission. For drivers, that means enhanced performance, more comfort, and even more efficiency. Starting up and shifting gears can now be done more harmoniously. Shifting gears is so quick you can hardly feel it. The engineers made it possible by improving the clutch changes when shifting gears. And with the help of even more intelligent software, the sixth gear is still the top speed gear. 이런 강화된 차체 강성, 그리고 올라간 엔진 출력, 그리고 8단 DCT와 맞물려서 론치 컨트롤을 이용해서 달리면 시속 97km까지 3.3초 만에 달려요. 근데 이 수치는 과거에 어떤 991.2 GTS가 갖고 있던 숫자보다도 빠릅니다. GTS가 3.5초였거든요. 스포츠카들은 0.1초, 0.2초를 당기려고 엄청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데, 이번 992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Hi guys, we're at the Bend racetrack in Adelaide for the new 992 launch for Porsche here in Australia. So I'm going to jump in and show you some key features of this new 911. As always with Porsche, incremental improvements, but with this one, we're very proud of it. 450 horsepower and it's got the widest front track of any base Porsche 911. It's as wide as a 991 GT3. 45mm wider on front track, so it's pretty impressive. Helps stability, helps turn in. The body, saving weight, always looking for stiffness, agility, but also trimming a lot of weight out of the previous 991 model. 인테리어는 상당히 어떤 전자기기처럼 많이 변했어요. 드디어 컵홀더가 개선이 됐습니다. 원래 운전석 컵홀더가 여기 있었잖아요. 지금 조수석은 저렇게 여전히 튀어나오는 방식인데, 운전석 쪽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다 컵 꽂으면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많이 걸렸었죠. 이게 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듦새가 좋아요. 고정쇠도 스프링의 반동도 세고, 그래서 어떤 음료수를 꽂아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스포츠 드라이빙을 해도. 그리고 평소에는 뭐 컵홀더로 써도 되고, 아닐 때는 또 별도의 이런 수납 트레이가 또 있어서 얘를 꽂으면 수납 공간이 또 됩니다. 근데 여기 경고라고 해서 빈 채로 쓰진 말래요. 어쩌다 이걸 먼저 보여드렸군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이제 전자식인데
전처럼 잡는 맛은 좀 덜합니다만 약간 USB 꽂아 놓은 것 같죠? 컴퓨터에 작아졌어요. 근데 이 끝에 이런 알루미늄 마감 이라든지 이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뭐 비상등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배기, 즐겨찾기, ESC 끄는 거, PDCC 버튼, 이것도 이런 끝에 마감이 되게 좋아서 손에 잘 붙습니다. 이거 사진으로만 봤을 적에는 이거 잘 손에 안 붙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맛이 없겠는데, 그래도 물론 팁트로닉으로 해가지고 이게 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팁트로닉도 안 되는구나.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만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59 계기판도 심지어 전부 디지털화 됐고요. 물론 여기 엔진 회전기에는 지금 아날로그가 아직 남아있긴 한데, 이 드라이브 셀렉터도 이제는 아예 드라이브 모드가 돼서, 이게 이유가 뭐냐면 웬 모드가 생겼어요. 이번에 이 웬 모드는 마크 웨버의 설명으로 만나보시죠. One of the biggest steps forward with the 992 is the ability to have the wet mode in the traction control department. It is absolutely phenomenal. So many car manufacturers, in my opinion, struggle to get that right. With this 992, it is absolutely leagues apart from anything we've done before, and absolutely class leading when it comes to slip control, software, detection on terms of the amount of torque you need. It's incredibly sophisticated and the best safety mode in wet conditions I've ever experienced. 시동 버튼은 여전히 이쪽에 있고요, 왼쪽에 있고, 이건 르망 때문이죠. 르망에서 조금이라도 초를 줄이기 위해서 차에 타면서, 드라이버가 교대할 때 타면서 시동 걸려고 왼쪽에다가 한 거. 네. 자, 59 계기판이고요. 이제 왼쪽에는 시간과 외기 온도, 그리고 여기는 속도계, 그리고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911에 들어갔죠. 가운데는 엔진 회전계랑 기어 단수 표시가 되는데, 그리고 속도도 저렇게 디지털로 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G포스, 이쪽에 좀 인포메이션이 뜨는데, G포스, 타이어 압력, 이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인데, 여기 이제 노멀이 있지만 웨이 생겼죠. 그리고 이거는 기타 정보들, 탭 컴퓨터, 지도,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뜹니다. 전체가 뜨진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딱 운전자가 잡아보면 요 사이로 이제 보이는 건데, 어디까지나 가장 크게 보이는 건 엔진 회전계고, 지도도 그래도 이 스티어링 휠 림에 걸리긴 합니다만 괜찮게 보여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원형 계기판 5개 중에 가운데 3개에선 아주 필수적인 정보가 보여집니다. 엔진 회전계, 단수, 속도, 그리고 또 여기는 뭐 랩 타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뜹니다. 스포츠 크로노는 한번 해볼까요? 눌러보면 시작 하면 저기서 이제 시간이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재설정을 하면 한 바퀴 돌죠. 멋집니다. 이것도 추천 옵션이죠. 꼭 해야 되는 옵션. 음성 명령도 이제 돼요. 근데 명령을 많이 수행하진 않습니다. 눌러보면 나를 포르쉐 코리아로 데려다 줘. 그 위치에서 프로지오 검색 라인을 선택하십시오. 취소. 취소되었습니다. 많이 되진 않아요. 즐겨찾기 버튼이라든지 기타 버튼은 같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아우디처럼 이렇게 레버로 조작을 하는데, 누르면 활성화고, 속도 올리는 거, 그리고 거리 조절, ACC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많이 기능이 들어갔죠. 운전자 보조 기능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 보조 카메라인데, 이렇게 탑뷰를 보면 확실히 차가 부푼 게 알 수가 있죠. 앞뒤 팬더가 엄청 빵빵해졌어요. 뒤로 한번 가보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표시도 잘 되고요. 무엇보다 탑뷰가 좋아서 앞뒤 전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도 볼 수 있죠. 파노라마는 약간 그 광각인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방위 카메라는 전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는 얘는 이제 보스 오디오가 옵션으로 들어갔고, 온도는 에어컨인데 이것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죠. 방향 풍향 조절, 그리고 풍량 조절인데, 이 밑에 물리 버튼으로는 빼놓은 건 온도 조절과 풍량만 조절할 수 있고요. 풍향은 이 메뉴에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타일은 자동 모드에서 팬 속도를 정의합니다. 공기질, 이오나이저, 이것도 들어갔군요. 이제 공기청정 기능도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차량에서는 어디까지나 뭐 요 화면에서 핵심은 요건데, 그리고 이게 처마가 꽤 기네. 옆에서 보면은 이게 꽤 튀어나와서 빛을 그래도 많이 가려주네요. 제법 난반사가 없겠습니다. PDCC도 들어가서 노멀이나 스포츠 중에 고를 수가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5가지는 여기서도 고를 수가 있고, 스포일러는 누르면 튀어나오는 거고요, 누르고 있으면 들어갑니다. 아까 바깥 설명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컨트롤은 주변 조명, 이거 지금 너무 밝아서 사진으로 보시고, 주행 거리라든지 크로노 패키지, 트랙 프리시전 앱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We also have a cool app now at Porsche, the Porsche Track Precision app, which gives you a chance to improve your driving on track. It is just staggering the amount of detail you can go into, really high-grade videos, looking at telemetry, all of your braking points, turn-in and throttle applications. So the way that Porsche have put that app together is absolutely world-class. It's actually pretty much better than what I used to have in racing, to be honest, so I wish I had it back then. I've used it, I love it, and it's a great chance also to show other people to improve their driving. It's really important to get data from the track because it's the easiest way to improve yourself, and at a race weekend obviously it's the easiest way to improve the car together with the engineers. Therefore, after the sessions you spend a lot of time analyzing the data and the videos. Most importantly, the key factors are analyzing what the driver does, obviously. Therefore, it's also important for a normal driver to spend some time with a tool like this because it gives you so many benefits and helps you not only get a better driver but also stress the car less because you just get smoother and quicker. Usually as a driver you get most of the data from the engineer, but here with this app it's actually perfect because everything is already in a way that you just need to look at it. It shows you exactly what you're doing on track. You see the throttle traces, you see the speed, brake application. In combination with the video, I think that's a very helpful tool and therefore it's a really good thing to look at. Just have to turn on the ignition, connect the phone and then just press get ready. You have the option if you want to record the video or have lap times, and then all you have to do is drive over start finish and everything is done. On this screen you can see the throttle application in green, then you have the brake pressure in orange and the violet is the steering trace. You can switch over to a different mode, then it's speed, the engine revs and the gear. So it gives you plenty of choices to switch in between, but for me definitely the one that makes the most sense to look at for driving style is the one with throttle, brake pressure and steering trace, just because you learn the most out of it. And that in combination with the video is really helpful. 기타 기능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일반적인 똑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매치, 미디어는 뭐 전화, 차량, 선명도가 되게 좋군요. 그리고 밑에 이제 스포츠백이 끄면 즉각적으로 조용해집니다. 시끄러워지고 커지고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PDCC도 여기서 한 번에 단단하게 할지 아니면 부드럽게 할지 설정할 수가 있고, 송풍구는 이쪽에 자리 잡았고요. 또 여기 가운데는 이제 공조 장치들입니다. 뭐 볼륨 조절, 오디오 장치들. 여기는 이제 얘는 또 통풍 시트도 들어갔어요. 옵션으로 통풍과 히팅 모두 들어갔고 동시에 켤 수가 있군요. 여기도 그리고 하이그로시판을 썼어요.
포르쉐에서는 911에서는 이렇게 하이그로시판을 많이 쓴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손이 닿는 부위는 아니다 보니까, 이 변두리다 보니까 지문이 많이 묻어서 지저분해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하이테크 쪽으로 좀 진화를 했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 요소겠죠. 그리고 여긴 썬루프가 적용이 됐는데 지금 고장 났어요. 썬루프 선쉐이드를 작동할 수가 있고, 썬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고, 틸팅만 할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깊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내려오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을 거치했을 때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홈이 있군요. 네, 이런 거 필요해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SD 카드나 USB 포트 2개가 있습니다. 또 글러브 박스는 마감 잘 돼 있고요. 그냥 글러브 박스에 별도의 어떤 장치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 밑에 C가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네트도 있고, 저기는 칩박스입니다. 그리고 얘 가죽 패키지가 들어가서 전부 다 가죽이죠. 뭐 상단만이 아니라, 이 문고리 위만이 아니라 아래도 전부 다 가죽으로 지금 감쌌어요. 그리고 이 도어 열림 방식이 약간 달라졌는데, 저 쾌처가 생겼어요. 요거 보이시죠? 요게 확실히 어떤 고정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이제 방향지시 등인데, 이것도 약간 어디에서 썼던 그런 부품 느낌이 나요. 예. 특히나 요 문고리 같은 경우는 이거 A8에서 봤던 것과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A8 때는 번쩍이는 알루미늄이었고, 이번에는 여기는 약간 플라스틱이네. 이 플라스틱을 쓰다니. 어쨌거나 무게감이겠죠. 이런 플라스틱을 쓴 걸 보면 여기 이런 플라스틱이 그래도 제법 쓰였더라고요. 가죽은 여전히 많이 쓰였는데, 특히나 요런 데도 대시보드에도 플라스틱. 그리고 아무튼 뭐 아쉽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금속적인 그런 좀 부드러운 소재가 더 좀 고급스러운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신형 911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뭐 보여드리고 자시고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는 키도 달라졌어요. 키가 더 예뻐졌습니다. 이게 확실히 앞뒤 팬더 부품 것까지도 이렇게 형상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더 손에 잘 잡히는 것 같아요. RR 구조여가지고 트렁크가 앞에 있죠. 그래서 요걸 누르면 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돼요. 자, 공간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행용 캐리어 기내용이라든지, 이 정도면 기내용뿐만 아니라 30인치? 30인치는 안 되겠구나. 아무튼 요거 리모아에서 나왔던 그 사이즈가 넣으면 딱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진으로 보시죠. 지금 안 나와서 문제지만. 그리고 여기는 토우할 때 쓰는 겨닝 고리와 스패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육각 렌치가 하나 있군요. 단출합니다. 이 트렁크 후드도 다 알루미늄이에요. 물론 뒤에도 열 수는 있는데, 엔진 오일 갈 때나 이런 점검할 때나 열어요.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3.0S 이 팬이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런 주입구가 있고, 간단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정비성이 굉장히 올라간다고는 들었어요. 닫는 것도 그냥. 그리고 요 뒤에도 이런 스트랩을 묶어서 짐을 담을 수 있는 여분의 공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2열 시트는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원래 원테를 태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2+2 구성이어서 뒷공간에는 사람이 앉아보면, 저는 앉아봤습니다만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소픽스 고리인데, 이걸 빼면은 이소픽스 고리가 나타나죠. 그리고 얘 마감이 참 좋습니다. 이 밑에 이 벨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고리까지도 있어서, 벨크로만 붙이면은 어떤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 키는 178인데 앉으면 안 되겠죠? 911 주행을 해보겠는데요. 450마력입니다. 최대 토크는 54.1kg 포스미터인데 2300에서 5000rpm까지 나오는군요. 복합 연비가 8.2.
바로 가보죠. 사실 와인딩 길은 지금 먼저 달려봤는데 차가 보여주는 움직임이 전에도 뭐 언제나 911은 탈 때마다 느꼈었던 거긴 한데, 뭔가 좀 이 차에 있는 모든 부속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좀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열의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유기적인 느낌이 한결 강화됐어요. 그리고 이 8단 변속기에서 오는 변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느낀 좀 큰 차이점이, 이거 어떻게 소음 인증 받았을까예요. 소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이 배기 사운드가 비슷하게 느꼈던 게 F타입도 이것도 어떻게 통과했냐 싶었는데 얘도 소리가 엄청 크네요. 그래서 이런 청각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게 훨씬 큽니다. 911 자체가 좀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문제가 없는, 부족함 없는 그런 스포츠카인데, 992 같은 경우는 편한 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포츠성을 좀 더 가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PDCC는 스포츠와 컴포트 간의 차이가 큽니다. 근데 스포츠로 둔다 한들 이게 막 허리에 통증이 전해지는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강변도로를 달리는데도 이렇게 달리면서도 이런 스포츠 감성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살짝 이제 타이어 그립이 올라오기 전에 확실히 슬립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전자장치 개입이 굉장히 매끄럽고 이질적이지가 않아서, 사실 전자장치가 많이 들어갈수록 운전자는 뭔가 물론 보조받고 도움받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질적으로 자꾸 막 개입을 하면 오히려 그게 좀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얘는 어디까지나 그런 한계 주행을 할 때 슬쩍슬쩍 신의 손처럼 도와주는, 사고 나지 않게 이런 고출력 450마력을 지금 얘는 가뜩이나 또 포스4 모델도 아니라서 뒷바퀴로만 구동력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때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이 전자장치가 개입을 해서 이런 턱 넘을 적에 괜찮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움직임인데, 이거 지금 심지어 스포츠 셰시로 두고서는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데 신기하네요. 이 웬모드는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해요. 영상으로밖에 지금 설명밖에 못 보여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웬모드도 이제 노면이 젖었든 말든 상관없이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고출력 차는 빗길에서 갑자기 그냥 확 날라버리면 그거만큼 아찔한 게 없는데, 네. 그리고 이 트윈 터보 엔진은 지금 기존의 991.2 엔진 갖다가 뭐 80% 이상 부품을 새로 만들어서 제작했다는데, 기존 F6보다 그 25마력 정도 올라간 출력이 사실 그게 막 지금 매 순간 느껴지진 않는데 부드럽긴 엄청 부드럽네요. 그리고 또 터보 레그가 얘는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지금 신속하게 변속하는 이 8단 PDK가 1단 기어비가 지금 짧거든요. 그러니까 1단 다음 바로 지금 2단 부여잡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풀가속하면 뭐 한 4단까지도 내려버리고, 이러면 뭐 점점 정말 그런 수동 변속기에 대한 아쉬움이, 물론 뭐 그런 조작하는 조작하는 맛에 대한 그리움은 이해합니다만,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범피로드를 달려도 지금 뭐 사실 그냥 일반적인 도로예요. 근데 그리고 이 브레이크는 담력이 확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 브레이크 페달의 트래블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유격도 없거니와 그냥 살짝만 밟아도, 그리고 이게 단지 트래블만 짧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전자식 부스터가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운전자가 급가속했다가 급감속할 때 있잖아요. 특히나 서킷 주행할 경우에는 얼마나 늦게 감속하고 얼마나 빨리 가속하냐에 따라서 그 초를 줄이고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야 좀 더 밟아줘, 더 잡아줘 라고 하는 그런 운전자의 의지를 알아채가지고 제동력이 평소처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세게 브레이크를 밟느냐에 따라서 그걸 감지해가지고 제동력을 더 키우는 거죠. 순간적으로 전자 부스터가 개입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꾸 제가 라이더라고 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이거보다 뭐 150, 100 있으면은 150에서 제동해야 될 거를 뭐 한 130, 140에서도 브레이크 밟아도 제동력이 더 올라오니까 더 멀리 가서 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빨리 가속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992에서 운전자가 체감하는 초가 더 잘 나와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911 하이브리드, 지금 내년에 나오는 911 하이브리드에서도 들어갈 기능이긴 해서 기대가 되지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은 나무랄 데 없죠. 두께가 아주 그냥 인위적으로 두껍게 만들지도 않고 이 엄지거리만 있고, 여기도 그리고 밑에 오돌도돌하지 않아요. 그냥 림의 직경은 같습니다. 여긴 뭐 이 엄지거리 빼고는. 근데 실밥 자체가, 이건 뭐 포르쉐 핸들 운전대 전에 공장 가서 제작하는 걸 보니까 이 실밥을 여기랑 실을 두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엄지거리 이 파지에 도움이 되는 요소래요. 두꺼운 실로 꿰매는 거가. 그러니까 여기 꿰맨 거랑 여기 꿰맨 게 다르거든요. 꿰맨 실이. 이 핸들은 뭐 이 918에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나머지 포르쉐 모델들에도 적용한 이 918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이죠. 100점이죠, 100점. 이건 이 8단 PDK는 예상은 했으나 너무 좋고요.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당기는 그런 이 운전자 의지대로 다 맞춰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참 인상적인 부분은 브레이크, 그리고 변속기, 그리고 접지, 이 차 구조를 변화시켜서 트랙션을 더 주기 위해서 뒤를 와이드하게 만들고, 앞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앞뒤 타이어 사이즈를 지금 뒤를 1인치를 더 크게 끼우고 하면서 얻는 그런 변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요. 운전자의 실력보다 훨씬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이번 992 까레라 S는, 992 911은. 그리고 앞코가 말아나갈 적에는 아까 몇 번 의도적으로 좀 해봤는데 이거 뒷바퀴 조향도 들어갔거든요. 그게 확실히 고속에서는 더욱더 요즘 뒷바퀴 조향 기술들을 덜어 넣고 있는데, 저속에서는 회전 반경을 줄여주고 고속에서는 좀 더 민첩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해준다는 게 이제 공통된 설명이죠. 그런데 911에서는 그 기능이 확실히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기능 같아요. 특히나 고속에서는 이렇게 앞차를 추월할 때 이렇게 가다가 그냥 거의 뒤에서 바로 이렇게 틀어나간다거나, 아니면 물론 추월만이 아니라 만에 하나 급선회 할 경우에도 이것도 지금 1cm 조향하면 얘는 한 1.1cm 움직이는 느낌인데요. 아무튼 그 뒷바퀴 조향 기술이 여기선 더 여문 것 같습니다. 더 여문 게 아니라 더욱더 최적화된 거는 911인 것 같고, 올해 PWRS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911을 트랙에서 타게 되면 그땐 더욱더 좀 얼마나 이게 임계치가 올라갔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나 데일리 드라이브에서만 보여드리는데, 괜히 그냥 뭐 역대 최고 911이라는 게 나온 것 같진 않고요. 물론 성능적으로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너무 좀 테키하게 가지 않았나. 물론 이렇게 좀 한번 확 혁신하고 또 여기서 가다듬고 하면서 또 이 부분 변경 때는 조금 더 가다듬어서 가긴 하겠지만, 이 지금
커다란 레이아웃은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뭐 여기 쓰인 기어 노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는 그리고 오토홀드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지금 밟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세게 밟으면 오토홀드 되는 거예요. 지금 홀드 걸렸죠. 이것도 저는 더 좋다 생각하는 게, 오토홀드를 아예 여기서 버튼으로 활성화 비활성화 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 의지대로 필요할 때만 오토홀드 하고 싶은 게 사실 더 많거든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폭스바겐 그룹에서 특히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차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포르쉐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런 문고리, 레버 이런 게 공용한 게 자꾸 눈에 들어와서, 아우디와 공용하는 게 눈에 들어와서 이게 달라졌네. 또 차이가 991.2는 터보가 되면서 뒤에서 팬 돌아가는 소리가 되게 컸거든요. 그게 항상 그 웨이스트 게이트 바람 빠진 소리가 슉슉 소리가 났었는데, 얘도 좀 얘도 좀 나긴 나는데 이게 좀 작아졌어요. 지금 또 나네. 그리고 이 PDK가 정말 이제는 자동 변속기처럼 변속한다고 느껴지는 게, 변속할 때 뒤통수 걷어차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DCT 그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급가속할 때도 펑 소리만 나지, 이게 뭔가 뒤에서 빡 잡아당기는 그게 없네. 야, 이것도 큰 차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ACC 들어간 것도 지금 활성화를 해서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된 거거든요. 아우디와는 다르네요. 이 ACC가 밑으로 누르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70. 이게 왜 갑자기 속도를 안 멈추냐? 차가 지금 껴드니까 그 감속하는 건 좀 느리군요. 그런가? 최저 30km부터 작동을 합니다. 네, 오늘 포르쉐 신형 911 992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 도로 주행만 보여드려서 너무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조만간 트랙에서 이 차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더 좀 재미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992 시승기는 992초 만에 끝내려고 지금 노력을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차 시승기로 얼른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